에어 부산의 운명이 무척 위태롭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은 임박했는데 에어 부산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분리 매각하는 문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서입니다. 이러다가 부산을 토대로 성장한 항공사 하나가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거기다가 기존의 슬롯조차 뺏길 판이라는데 에어 부산의 운명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지우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된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에어부산이 앞으로 슬롯을 대거 내줄 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제 슬롯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슬롯이란 것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을 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으로서 해당 시간대에 운항을 허가받은 권리로 어떤 시간대의 슬롯을 보유하는가에 따라서 항공사의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특히 이게 항공사가 신규 노선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슬롯 확보가 필수이고요. 네. 또한 이게 승객들이 더 좋은 시간대의 항공편을 선택하려는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항공사들은 슬롯 확보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요. 근데 모회사 기업 결합으로 인해서 에어부산은 오히려 현재 보유 중인 그런 슬롯마저도 내줄 상황으로 경쟁력 악화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에어부산이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슬롯은 몇 개쯤 됩니까? 네, 에어부산에 따르면 김해공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항공사의 일본 전역 운항 편수는 편도를 기준으로 주당 185편이고요. 이 중에 에어부산이 43.6%로 66편을 차지합니다. 예. 그 뒤로 이제 제주항공이 42편, 진에어와 대한항공이 각각 35편, 또 TA가 7편으로 김해공항의 일본 지역 주당 운항 횟수나 운항 점유율에서 에어부산이 확고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 일본 전역 운항 편수랑 김해공항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편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슬롯을 내줄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했는데 에어부산이 그게 몇 개쯤 되는지요? 슬롯을 내주는 게 지금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대다수의 김해에서 출발하는 항공 편수의 슬롯을 지금 에어부산이 갖고 있는데 그 에어부산의 그 운항 편수를 내주게 되면 이제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고 다시 찾아올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 한일을 오가는 LCC 에어부산이 자리매김한 그 이유가 슬롯 때문인데 여객 점유율이 그럼 어느 정도나 지금 되는 겁니까? 네, 에어부산 국제선 탑승객 중에 일본 노선 탑승객 비중이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보복 심리와 엔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일본 여행객들이 폭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따라서 에어부산은 일본 노선을 주력으로 역대의 실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김해공항 점유율도 10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지역 거점 항공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는데요. 네. 김해공항에서의 에어부산 여객 점유율은 47.4%로 아주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근데 네네. 이제 일본 경쟁 당국이 기업 결합 승인하면서 슬롯을 일부 양도할 걸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경쟁 당국이 지난 1월 31일에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항공 점유율이 증가하기에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슬롯 양도의 시정 조치를 조건부로 요구한 것인데 네네. 서울에서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후쿠오카 이렇게 4개 노선과 부산에서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이렇게 3개 노선에 대해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서 진입 항공사들이 이 구간의 운항을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왜 이렇게 안 늘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노선 그 시간대를 다 어떤 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든지 이제 양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에어부산 당연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에어부산의 타격은 실로 엄청납니다. 또한 탑승객들의 항공 스케줄 불편과 항공료 이용 증가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거든요. 또 지역으로서는 경제의 선순환이 생겨야 하는데
타 지역 항공사나 외국 국적 항공사가 운항하게 되면 외부로 다 돈이 빨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지역 경제와 산업에도 정말 타격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 양도 대상인 부산 세계 노선은 에어 부산의 일본 전체 운항편 중에 무려 88%에 해당되거든요. 예, 슬롯으로 치면 왕복 구간을 기준으로 224개나 되면서 에어 부산 대부분의 슬롯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었고 특히나 이 삿포로 노선과 후쿠오카 노선의 경우 슬롯을 한 번 반납하면 다시 찾아오기가 정말 힘들다는 점에서 에어 부산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거기다가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를 부산에서 바로 신규 취항한다고 하는 뉴스 보도도 봤는데 여기에서도 또 에어 부산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항공회담을 갖고 우리나라 지방공항 6곳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발리 간 주 7회 노선을 신설을 했거든요. 예. 네, 그에 앞서서 에어 부산이 인도네시아 운수권 확보에서 왜 밀릴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노선이 수요를 창출하는 항공산업에서 운수권은 항공의 핵심 무형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모 회사 기업 결합을 이유로 에어 부산은 국토부로부터 단 한 개의 운수권조차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어 부산이 지역 유일한 이 거점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운수권 배분에 있어서 에어 부산만 배제한 전력을 볼 때 이번에도 부산과 인도네시아를 오가지 못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에어부산은 아시아나 자회사고 그 합병이 되면 어차피 슬롯 반납해야 되고 더 노선을 줄일 테니까 신규 노선 취향에 있어서도 당연히 관에서는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근데 에어부산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실 가덕 신공항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물류 복합공항으로서의 위계를 갖추려면 가덕 신공항을 모항으로 운영할 지역 거점 항공사의 육성이 시급하거든요. 네네. 에어부산이 2007년에 설립하여서 17년간 김해공항을 명실상부 제2공항으로 성장시키면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경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 회사 기업 결합에 묶여서 성장 동력이 꽉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이라도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으로 여객 화물 수요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가덕 신공항은 수많은 유령 공항처럼 그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어부산의 분리 독립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네, 저희 항상 이 시간에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그래서 부산시와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치권에서 소극적이라는 이런 지적이 있지.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부산 상공회의소와 시민사회는 제22대 총선에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주요 정당에 요구를 하였거든요. 예. 그런데 며칠 전 정부 여당은 공약으로도 채택하지 않았고요. 언론 보도가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채택하지 않았다면. 네. 또 야당 또한 아주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네. 이 정치권이 입으로만 국가 균형 발전을 운운하면서 정작 행동으로는 모든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이며 국가 백년지 대계인 가덕 신공항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에어부산 분리 독립을 위해서 지역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을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유럽, EU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이 이제 조건부로 승인이 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승인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니까 이제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하반기 치러질 대선이 맞물려 있고요. 네네. 또 현지 법원에서 미국 ACC 제트블루와 스프릿 항공의 합병을 불허를 했거든요. 이 두 항공사의 결합이 최종 무산된 판결도 주목을 좀 해야 되고 또 뭐 일각에서는 가장 까다로울 것이라 여긴 이후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쉬울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죠. 네. 예. 네네. 일본이 제시한 노선 반납보다 더 많은 슬롯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아시아나 항공과
태평양 미주 구간에 대해서 코드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아주 큰 회사인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경쟁 회사인 델타 항공의 태평양 노선을 먹혀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것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델타 항공이 유나이티드의 밑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스웨스트 항공과 합병하면서 더 위에 섰는데 유나이티드의 핵심 노선 중 하나가 태평양 노선인데 네네. 이 태평양 노선을 델타 항공에 또 넘긴다. 이건 절대 유나이티드가 반대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져갔습니다. 네. 네. 자, 이지호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